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드리려 합니다. 제가 앞서 전기차 고성능 모델인 아이오닉 5N의 시승기를 전달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구형 모델의 시승기도 전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N과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는 어떤 감성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형 아반떼 N과 신형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는 어떤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반떼 N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파워트레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전 모델과 똑같아요. 그냥 디자인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이 바뀌면서 에어백이 추가되고 반자율주행 옵션이 추가되면서 금액이 한 8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금액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금액적으로 좀 반발심이 생기는 그런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그리고 듀얼 클러치 8단 습식 미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빠른 변속과 연비 효율도 잘 챙기고 있는 모델이에요.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10이 넘기 때문에 이 차는 고성능 차량인데도 10km 이상 연비가 나와준다라는 건 실제 오너가 느끼기에는 괜찮은 수준의 연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를 타고 느낀 게 노멀 모드는 정말 그냥 아반떼 같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구형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행을 하자마자 노멀 모드인데도 서스펜션이 하드하고 핸들도 굉장히 무거워서 정말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던 모델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된 아반떼 N을 타보니까 그냥 노멀 모드 혹은 에코 모드에서는 그냥 일반 아반떼와 거의 똑같은 승차감, 엔진 사운드 이런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타기에 정말 편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느껴졌어요. 이제 노멀 모드나 에코로 타잖아요. 그러면 핸들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서스펜션도 그렇게 하드하지 않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휠이 기본 19인치 세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옵션으로 단조 휠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노멀 모드에서는 놀랐던 부분이 승차감이 이전 모델보다 굉장히 소프트해졌다라고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5N과 승차감을 비교해 본다면 제가 느끼기에 아이오닉 5N을 제가 지난주에 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승차감은 아이오닉 5N이 기본 21인치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아이오닉 5N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게 좀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이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고속주행 안정성을 확실히 아이오닉 5N이 아반떼 N보다는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이오닉 5N이 2.2톤이고 이 차량은 1.5톤이 되지 않는 무게를 가졌기 때문에 무게에서 오는 차이, 그리고 이 차량은 전륜구동 기반이고요. 아이오닉 5N은 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니까 아이오닉 5N의 시작 가격이 7,600만원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에 시작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카로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이지만, 저처럼 세컨카로 고성능 펀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아반떼 N도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반떼 N과 더불어 같이 고려하고 있는 차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골프 GTI예요. 골프 GTI가 4천만원대 중반 금액을 가지고 있고 서민의 포르쉐 911이라는 그런 또 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 GTI를 제가 시승했을 때 정말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꼭 한번 사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아우디 RS3, 그 차량도 전륜구동 기반의 고성능 모델이죠. 근데 그 차는 7,600만원, 아이오닉 5N과 금액이 겹칩니다. 그래서 아우디 RS3도 고민하고 있고, 그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간다면 BMW M2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2는 거의 9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점점점 너무 올라가죠. M2는 후륜구동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한 준중형급 이하 정도의 펀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아반떼 N이 가장 좀 현실적이고 금액적으로 커다란 메리트를 갖고 있는 펀카죠. 아반떼 N의 출력은 280마력 토크 4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NGS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마력이 올라서 290마력을 발휘하는 300마력이 안 되는 출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00마력이 안 되면 조금 고성능으로서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300마력이 넘어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300마력 언더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300마력 언더 차량은 풀악셀을 좀 내 마음대로 밟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오닉 5N을 탔을 때도 그렇고, 너무 출력이 높아지면 이 풀악셀을 밟기가 좀 무섭거든요. 그리고 풀악셀 밟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악셀을 언제든지 밟아서 내가 마치 이 차의 최고 성능을 끌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80마력이라는 숫자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높지 않지만 운전자가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의 마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오닉 5N은 최대 출력 65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정도 출력은 좀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운전자에게 뭔가 주는 엄청난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내가 쭉 밟으면 650마력까지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N의 진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N 모드 혹은 제가 세팅해 놓은 커스텀 모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너무나도 얌전한 그냥 일반 아반떼였다면 N 모드 혹은 커스텀 1 모드는 제가 모두 다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핸들과 서스펜션, 배기 사운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장 하드한 세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인데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는 물론이고요, 팝콘까지 터지는 이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핸들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하드함 역시나 운전자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그런 차이점 중 하나고요. 그런데 지금 커스텀 1 모드, 제가 모든 걸 가장 하드하게 스포츠 플러스로 바꿨음에도 이전 아반떼 N보다는 많이 좀 차분해지고 좀 착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전 아반떼 N은 소리도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파방파방 약간 정말 이 권총 쏘듯이 타당타당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아반떼는 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리가 작진 않은데요, 구형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고 좀 많이 억제해 놓은 느낌입니다. 사운드를. 지금도 터널을 만났는데요, 터널에서 사용해보면 여전히 크긴 하지만 구형 대비해서 와 막 엄청 시끄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형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오너분들도 계셨거든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가 너무 커서 약간 이 정도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제가 실제로 시행했을 때도 이 정도면은 다른 운전자분들이 많이 놀라겠다 싶을 정도로 사운드가 컸는데, 이번 신형으로 되면서 데시벨을 좀 조절한 것 같습니다. 네, 작진 않지만 남한테 덜 피해주는 정도의 데시벨로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노멀 모드에서도 좀 차가 차분해졌고 좀 착해졌고요. 이 스포츠 플러스, 가장 강력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차가 좀 얌전해진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반떼 N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반떼 N의 존재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 이만큼 소리 커, 나 이만큼 좀 대단해 라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아반떼 N이 자리를 잡으면서 좀 더 젠틀해지고 좀 더 우아한 소리를 내는 차로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 아반떼 N은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옵션을 추가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바로 ADAS, 반자율주행 옵션을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8단 조이 클러치 트랜스미션 적용돼 있어서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 차가 좀 막히니까 핸들 오른편에 있는 버튼 통해서 속도 세팅할 수 있고, 속도는 한 80km 최대 속도로 맞춰놓고 아반떼 N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전방 충돌 방지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스스로 제동을 했어요. 네, 제동도 잘했고, 앞차와 차간 거리는 지금 3단계로 세팅을 하고 아반떼 N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성능 차량 우리가 항상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뻥 뚫려 있는 도로만 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뻥 뚫려 있는 도로보다는 이런 막힌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행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데일리로 타기에 편한 고성능 펀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ADA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되는 현대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HOD, 핸즈온 디텍션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이 터치로 연장을 하는 건데, 터치에서는 연장이 안 되고 핸들 잡아서 한번 돌려줘야 연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터치만 해서는 안 되고 잡고 이 움직임을 인식을 해줘야, 지금 앞차가 갑작스럽게 껴드는데 요건 인식했습니다. 이 캠리가 이렇게 차선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껴들었는데 요건 인식했어요.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들 잡으십시오 라고 떠서 그냥 터치하면 연장이 안 됩니다. 잡아서 살짝 이렇게 압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차가 좀 뻥 뚫렸을 때는 M모드라든지 커스텀 1, 2를 사용해서 재밌게 운전하고, 이렇게 또 뭐 귀가할 때라든지 차가 좀 막힐 때는 이 ADAS를 통해서 또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 확실히 이 차에 좀 더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이 사운드가 운전자에게 주는 카타르시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배기 사운드, 엔진 사운드 이런 걸 좀 개발하고, 뭐 페라리나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같은 차량들도 배기 사운드가 특히나 이 운전자를 흥분시키게 만드는데,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국산 차량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커다란 배기 사운드를 제공하죠. 근데 아이오닉 5N과 비교해보면 아이오닉 5N이 좀 더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반떼 N 사운드랑 비교해보면 이그니션 사운드도 그 당시에는 내연기관이 좀 더 낫겠다라고 느꼈는데, 아이오닉 5N에 적용되었던 그 일렉트릭 사운드, 물론 인조 사운드긴 하지만 그 사운드도 괜찮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순수 내연기관이 전달해주는 이런 다운시프트 했을 때 이 순수 내연기관만이 제공해주는 사운드도 역시나 매력적이긴 해요. 그리고 승차감 부분은 아이오닉 5N보다는 이 아반떼 N이 훨씬 더 노면 정보를 다양하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운전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휠 사이즈는 2인치가 더 작지만 이 노면 정보들을 훨씬 더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5N은 좀 많이 걸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노면에 있는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바로바로 전달해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더 피로하다라고, 좀 더 피곤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오닉 5N보다는 아반떼 N이 더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고성능 N 모델이죠.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혹시나 구형 아반떼 N과 신형 아반떼 N을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형 아반떼 N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신형 아반떼 N의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신형 아반떼를 사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출시된 신차 중에 뭐 고성능도 그렇지만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지 않은 모델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일반 차량들이야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을 때 뭐 연비적인 이점이나 스탑앤고의 이점, 뭐 여러 가지 출력 보조의 이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아직까지, 물론 전동화 파워트레인 넣으면 출력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지만 그냥 순수 내연기관일 때 아직까지 저에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의 선택권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아반떼 N이고 가장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반떼 N이 한 번 더 풀 체인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페페리, 그러니까 두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거나 연식 변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간씩만 바꿀 것 같지, 여기서 또 한 번의 풀 체인지 모델을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순수 내연기관 모델, 재밌는 펀카 하나 소유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아반떼 N을 구매하시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계신 것도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저도 고성능 펀카를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아반떼 N도 탑3 안에는 꼭 올려놓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는 이 고성능 컴팩트카를 소유하는 게 제 로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지, 그날이 또 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출고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